지금 협동조합은 2012년도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일반 협동조합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를 목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두 가지로 나눠져서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현황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요. 다음 보세요, 하세요. 네. 그 2013년도에 3,400개 불과하던 게 2025년 11월은 28,000개 정도까지 8배나 이렇게 숫자는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부채가 오히려 증가되고 단기 순이익은 2018년도에 그 1,326만 원에서 오히려 21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협동조합을 좀 활성화하려는 그런 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령 개정도 그 이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디지털 경제라든지 이런 또 그런 시대에 맞는 그런 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데 역량 강화가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의 어떤 패키지로 좀 이렇게 협업이 좀 가능하도록 하는 예산을 많이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성장 단계별로 또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배 가량 늘렸고요. 앞으로도 이 역량 강화 쪽에 필요하다면은 더 하여튼 이 시스템 마련이라든지 제도 개선에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영역에 있어서도 좀 전에 그 행안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의료 등 이 사회 서비스를 좀 넓히는 부분,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강화하는 부분에도 좀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이 협동조합을 단순하게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소규모 뭐 이런 식 차원이 아니고 글로벌로 또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도 같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협동조합을 단순하게 그냥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고 자생력을 가지고 좀 확 클 수 있는 기업,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뭐 공정위,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중기부, 행안부, 금융위 굉장히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각 부처별로 좀 해야 될 과제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그 기본 계획을 2026년에서 2028년 3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정부의 이 협동조합 발전 진짜 기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관계부처가 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부처 보고가 많아서 지금 요 협동조합 사회적 연대 관련한 부분은 각 부처에서 핵심 중심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말씀하실 거 있는가요? 그냥 저희는 사회연대 경제 이해 증진과 가치 확산을 위해서 그 초중등부터 어른들까지 평생 교육에 좀 집중하는 것이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중고에서 교육을 할 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경제 교육이 아니라 실습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교육 관련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800여 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 직접 연계 짓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향후에 그 사회적 연대 경제 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을 넣을 때 사회적 연대 경제 특화 프로그램을 넣어서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체부. 네, 문체부는 먼저 지역 주민 공동체가 활동가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발적인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도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 역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이나 관광 벤처, 컨텐츠 분야의 공모 사업할 때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에도 문체부의 다양한 사업들이 사회경제연대 의의를 살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농식품부. 예, 농식품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촌형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전략인데요. 농촌은 잘 아시는 것처럼 넓은 면적의 인구가 분산 분포하고 고령화도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양도 적고 질도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농촌형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자라는 틀로 지금 아주 소소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을 기반으로 하되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조금 더 지원 개수수를 많게 하자라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농장이라든가 서비스 공동체를 만들고 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좀 넓혀주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가령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 우리 10개 지역에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본소득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서비스를 구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종사하는 서비스 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이 이 기본소득의 사용처로 등록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한다거나 농촌에 여러 생활 SOC 시설이 있습니다. 이 생활 SOC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로 이들이 참여하도록 한다거나 혹은 또 농촌에 식품 사망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들이 이동장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이동장터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이들이 또 활동하게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농촌에 오히려 나쁜 여건을 우리 사회연대 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 더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농식품부는 태양광 사업의 준부부서, 그거 어떻게 알겠죠? 그 마을형 태양광 사업은 어느 부처에서 해요? 예, 그 조정이 돼서 그것도 행안부가 하는 거다. 예, 알았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예, 복지부 돌봄 복지 의료 분야에서 활성화 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안부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내년 3월에 통합 돌봄이 시작이 되면서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이제 핵심 서비스의 공급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현재는 좀 비중이 한 7.1%로 낮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방향 생각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역할 강화를 위해서 일단 모범 사례 발굴해서 홍보하고 취약지에는 저희가 이제 바우처 사업이 많은데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해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그 조례에는 이미 이제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자활기업이 한 960개 정도 있는데 창업자금 잘 주고 그다음에 사업 모형도 좀 단순 노동 집약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앞으로는 좀 지속 가능한 것도 모형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서비스 경영 컨설팅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실무 교육도 하고 매뉴얼도 개발 보급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활용 방안, 활성화 방안 계속 발굴해 나가고 저희 좀 부족합니다. 통계 기반 마련해서 실태조사 등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간병인 요양급여 포함하기로 한 거 일부 시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도 한번 여기서 얘기했나 잘 모르겠는데 그 간병인이 지금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비싼 이유가 일단 노동 강도가 너무 세고 네. 구하기 어렵고 강도가 세니까 구하기 어렵고 이 악순환이더라고 보니까요. 한번 하면 풀로 24시간 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해야 되고 휴일도 없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내가 예를 들면 간병 교육을 받아서 간병할 역량이 되면 알바로 네. 수요일 날 저녁 때만 가능. 시간제로. 4시간. 네. 시간당 단가 얼마. 근데 쪼개지잖아요. 쪼개지면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 수요가 또 없잖아요. 그냥 이거를 결국은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플랫폼이 커지면 나는 2시간 알바 삼아 2시간 할래. 이럴 수 있잖아요. 많기만 하면.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그 이제 통합적인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든지 아니면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나는 모순 요일에 몇 시간
이게 분량이 많아지면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쪼개서 하면 좀 싸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통령 지금 자활 기업이 일부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동의 형태는 그냥 24시간 24시간으로 못 구하잖아요, 사람. 예, 플랫폼을 묶어서 여러 사람들이 시간대를 넣게 하고 그렇게 돌려서 네. 노동 강도를 좀 나는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오후 월요일 날 저녁 때만 가능한데 지역은 예를 들면 서울의 강북이다. 그 알바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그 10,000원, 11,000원 받고 알바 뛰는 것보다는 간병 하면 훨씬 더 많이 주잖아요. 네,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간병 수요도 좀 모아가지고 한 명 하면 비싼데 하루 종일 한 사람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 이 사람 해주고 이렇게 몇 명을 동시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 그래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요하고 공급을 크게 플랫폼 형태로 모으면 네. 제가 보기엔 효율적으로 싸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자리도 좀 만들고. 네, 지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좀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 지금은 아예 간병할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은 풀로 일하는 사람을 대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네. 시간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건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 교육은 받아야 되겠지만 예. 웬간하면 다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 일자리로 만들면 내가 보기엔 비싸서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구하기 어렵고 돈도 엄청나게 들고 결국은 생각을 통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간병비 급여화 사업할 때 그 간병인을 어떻게 공급할지,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플랫폼 간병인을 못 구해가지고 외국에 수입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예, 지금 돌봄 인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평균 한 500만 원씩은 줘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풀로 해야 되니까요.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하겠어요? 300만 원, 네.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선입니다. 300, 400 해도 못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못 가. 300, 400 주니까 안 하지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네. 300, 400 하고 일주일 내내 꼼짝 못하고 거의 풀로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못 구하는 거죠. 실제 시세는 500만 원쯤 된대요. 아, 500만 원 해야 겨우 구한대. 그 들은 풍설에 의하면. 아, 그래요. 그렇게. 300만 원 생각하니까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예. 300만 원 해줄 사람 없지. 그래서 이거를 예. 그냥 결국 조합 형태로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이 수요도 많이 모으고 공급도 많이 모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원활하게 싸게 인력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그 방식도 예,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네.